진짜 아끼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네. 랭군 형. 네. 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네. 내 집 마련 하려고 한다. 네. 뭐라고 조언하실 것 같으세요? 다행히도 제 사촌 동생들은 다 내 집 마련을 하긴 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네. 뭐 아직 그 많은 사촌들 중에서 아직 내 집 마련 안 한 친구도 있긴 하지. 네. 이제 갓 결혼한 친구도 있긴 하거든요. 네. 특히 작년 뭐 가을에 그런 친구가 왔다. 여유가 좀 됐다. 야, 이걸 뭐 사라 마라 그 얘기는 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를 답하기는 참 어렵긴 해요. 그 정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뭐 로또 번호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알아야죠. 너가 지금 먹고 싶은 떡이 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일 맛있는 떡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친구도 내 집 마련할 때 아무 집이나 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 그렇죠. 네. 나름 그래도 생각하는 입지가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상품성이나 뭐 신축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게 다 입지가 좋은 신축, 가격 많이 떨어진 거, 그거부터 지금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고 나면 시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 사촌 동생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그냥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늦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선택하고 남은 것들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늦게 합류하는 만큼 비용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있어요. 내 집 마련을 그냥 뭐 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뭐 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내 집 마련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너무 이건 있죠. 너무 무리하게 2단계 이상 뛰어넘으려고 하지는 마라. 갖고 있는 자산 수준에서 한 단계 정도만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 적정한 곳과 한 단계 정도만 끌어올려서 그 2개 중에서 내가 검토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은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내 집 마련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죠. 영훈님, 근데 저희가 이제 비슷한 콘텐츠를 찍었을 때, 네. 한 작년 한 11월, 12월 이때는 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약간 잠시 미루는 거를 네. 좀 추천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래도 거래해봐라 라고 바뀌신 거는 네. 그래도 지금 금매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바뀌신 걸까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입지 좋고 신축 이런 것들은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는 규제가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 규제가 심지어 1주택자에게도 규제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1주택자를 괴롭힐 수 있을까 정도만큼 규제가 많았어요. 갈아타게 하는 것도 진짜 힘들게 만들어 놓고, 대출 진짜 못하게 해놓고, 집 절대 사지 말라, 1주택자 너 집 꼼짝 마라,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완전 다 풀렸죠. 무주택자, 1주택자 천국이에요. 취득세 1%죠. 금리 지금 낮춰주죠. 모든 게 완벽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가 돈이 훨씬 많죠. 네.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먹고 싶은 떡이 뭔 줄 알아요? 입지 좋은 곳에 하락 많이 한 신축을 사고 싶어요. 근데 잘 못 사죠. 왜냐면 취득세가 너무 높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너무 좋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지금 너무 낮잖아요. 근데 실거주로 들어갈 사람들은 전세 가격 신경 전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와, 과거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있었나? 게임의 룰이. 축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사람은 뭐 한 100kg 정도 뭐 바벨을 들고 뛰어야 돼. 너는 축구 한 3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차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진짜 없었어요, 거의. 다 동등한 조건을 준 적은 맞지만, 그래서 야, 지금 절호의 기회다,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거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지를 해야죠. 영훈님, 그럼 적극 네. 고려하는데, 네.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아파트부터 좀 검토해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다주택자가 사기 어려운 물건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물건들, 그게 뭐냐면 전세가율 굉장히 낮으면서 뭐 신축 아파트들이죠. 입지 좋은 신축이면 베스트고요. 네. 만약에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축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지를 조금 낮추고 신축. 특히나 이제 뭐 제 사촌 동생이었다고 하면 나이가 젊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구축 아파트 싫어해요. 저기 분당에 있는 아파트 저거 뭐 25평짜리 30년 다 돼가는 거 무지개 아파트 사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신축에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신혼부부 하는 그 맛을 상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그 신축을 사라.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신축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러면 입지라도 좀 괜찮은 거 사라. 이렇게 추천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뭐 바닥인지 아닌지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 정도는 그래도 구별하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랭구님은 이제 전국 아파트 다 아니까 네. 비교가 가능한데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이거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가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저 옛날에 그거에 대한 환상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지역을 많이 펼치면 그 중에서 정말 저평가된 게 보일 거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경매할 때도 경매 열심히 물건 보면 정말 금매로 낙찰될 수 있는,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야.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네. 사실은 다 비슷하게 낙찰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여러 지역을 비교해봐도 참 비슷하게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찾는 게 메인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뭐 무조건 뭐 30% 이상 빠지면 바닥이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를 갖고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30%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35% 빠졌을까? 38% 빠진 곳 없나? 이걸 찾으면 내가 10%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막 여기에 또 혈안돼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것도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시장은 가격을 잽싸게 반영을 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걸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거죠. 절대적인 가격, 그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 지금 대부분 지역이 한 20, 30% 빠졌죠. 네. 그럼 여기서 뭘 더 기대하는 걸까요? 10%, 20%더 빠지는 거? 그렇죠. 10%, 20%더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벌써 한 3년 전 시세 돌아갔거든요. 여기서 10%, 20%더 빠지면 거기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하락을 쫙 했다가 올라온 거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얘가 2009년까지 돌아가는 꼴이 돼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 정도 30% 빠졌으면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많이 빠졌다. 사실은. 그런 생각하다 보면 야, 이 정도는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어디가 조금 더 고평가일까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봤어요. 서울에서 분양건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 분양건들만 한번 쫙 봤어요. 요즘 이제 분양건들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 가격대를 다 봤어요. 성남에서 분양건 25평대 8억 2천. 광명에서 분양건 8억 2천. 구리에서 분양건 8억 2천. 남양주에 33평. 여기는 입지가 좀 멀어지니까 다산신도시에 33평 8억 2천. 뭐 잡았다 하면 다 8억 2천이야. 그 다음에 동탄으로 가서 동탄 시범단지 운암 33평, 25평 8억 2천. 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전세가를 봤더니 전부 다 전세가율 50%. 거의 똑같아. 지역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야, 다 비슷한 수준이구나. 여기서 제가 안전마진들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이상씩 차이 나는 거 있긴 하더라고요. 이걸 선택하는 건 이게 낫지. 이것보다 이게 낫지. 하는 게 조금씩 있긴 있어. 근데 그거를 직장인이 찾기랑 그건 진짜 힘들다 보고요. 그것보다는 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로또, 대박 같은 건 찾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 입지 정도에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조금 무의미해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지역들이 그냥 이유 없이, 이유가 있죠. 금리 이유가 있긴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도 그게 다 빠졌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다 어느 정도 나름 저렴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미래 가치, 내가 어디 살고 싶으냐, 어떤 거 갖고 싶으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되게 현실적인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형님 그럼 추가적으로 네. 지금 이제 또 무주택자분 중에 뭐 일부 분들은 네. 금매가 좀 빠르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에 또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네. 조언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래도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금매가 좀 생긴다고 해서 뭐 큰일 날까요?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 이꼬르 뭐 비트코인 투자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갑자기 뭐 이번 주에 올랐다가 또 다음 주에 뭐 또 뉴스 하나 터지면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무주택자 포지션이 있는데 유주택자 포지션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쯤 될까요? 자가 보유율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57%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2022년 기준으로. 그럼 내가 지금 43% 있다는 소리예요. 일로 갈까 말까? 언제든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긴 해요. 여기에 있는데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한 경우에. 사실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매매가는 금매가 조금 정리가 되고 호가 올라왔지만 전세 가격이 바닥치고 입지 좋은 곳도 호가 올라왔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앞으로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이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냐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매가보다 사실은 전세가 급등할 확률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뭐 급하지 않으면 뭐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조급해할 이유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걸 막 사고 호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이걸 내가 막 추격 매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이제 필요한 게 맞는지. 근데 이제 누군가 그런 거 있죠. 나 꼭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전세가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 집을 마련해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집이 주는 의미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냥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집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가격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허벅지에 사서 나중에 뭐 어깨쯤에 나중에 언젠가는 팔 날이 오겠지. 좀 장기 보유하면 되겠지. 거주하다가 또 행복도를 가져가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